난 내가 솔직히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분란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가면서까지 문제를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뭘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는 나는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유신 정권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계엄 선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종북주의 타파가 우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면은 야당 인사들 중에 종북주의 세력자가 있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색출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판에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많다라는 거, 그거 용납돼요? 그렇게 용납이 되어가지고는 그냥 묵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나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는 자꾸만 이상한 찌라시가 도는 것 같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크게 뭐 과거 유신 정권으로 가기 위한 독재적인 뭔가를 했는 것 마냥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땐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는 아닌데 나는 피부로 느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 느껴졌는데, 음? 난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국민 과반수가 윤석열을 택했는데 왜 과반수 이상이 택한 대통령을 매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뒤엎으려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투표를 하는데 20표에서 반발이 나왔어요. 뭐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랬지. 그런데 지금 이게 50%가 탄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 아니겠어요. 그렇게 탄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대들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공산주의로 가는 게 좋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고서야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줘야 되는 거지 사회민주주의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본인이 잘 모르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다른 방송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유신 정권 때처럼 되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되는 것 마냥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1년 동안 뉴스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야당에서 크게 협조를 안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냈는 공약이 다 서민 공약이에요. 서민 공약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조를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행정 업무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대통령이야 행정 업무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협조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만 여기 닉네임에 춘천 광진구 서울에 있는 광진구가 아닌
춘천 강진구라는 분 같아요. 민주주의는 헌법을 지켜야지 헌법을 안 지키냐. 춘천 강진구 넌 왜 윤석열이 잘한 거냐. 뭘 한 가지라도 했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춘천 강진구님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뭘 한 가지라도 못한 거는 뭐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는 춘천 강진구님은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주의 세력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뇌가 된 것 마냥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아무 말을 못해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야. 응? 강진구님, 내가 여기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회민주주의도 뭐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뭐다? 자유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자본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이 아닌 반공을 말하는 거고 사회민주주의의 경제관념은 어떻다? 경제 개념은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과거에는 신랑이 대기업을 다니면서 본사 근무하면서 많은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세금을 내는 입장이 아니에요.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 받을 입장이지. 그렇지만 뭐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하는 공산주의의 경제 개념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좌파 쪽에 기울은 중도파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념을 알고 나니까 두 말 안 해. 그냥 무조건 국민의힘을 찍게 되는 거예요. 왜? 경제 개념 속에는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거야. 예전 유신 정권 박정희 때도 반공주의였어요. 그때도 반공주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로 가자고요. 그러면은 서열이 나눠져 가지고는 거기에 따른 배급이 될 건데, 물론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뭐 북한식의 배급은 안 되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항상 염두에 뒀던 게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 통일. 그러고 나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걸 항상 유한 대화로의 평화 통일을 항상 주장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정권은 누가 잡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김정은이면은 지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도 1인자가 되는데 대한민국하고 통일을 해가 믹스를 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1인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에? 그 사람이 1인자가 되는 것 자체가 좋아? 아니잖아. 그,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내리는 지령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아요? 아니죠. 그래. 그러니까 과거 문정부 때 그렇게 대화로의 평화 통일을 외쳤는데 우리는 저렇게 해가지고 믹스가 된 다음에 체제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건 생각을 못했는 거야. 결국은 단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언연중에 강경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보여지는 거는 뭐 민주주의겠지만 사회민주주의겠지만은 어느 순간 모르게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 보세요. 여기 춘천 강진구님이 적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가 논리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너 정신병원 가봐라 이런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이야기했었잖아요. 저런 사람은 내가 봐가지고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보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춘천 강진구님은 어쩌면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 여기 내가 남긴 모든 내용들을 한번 보셔요. 자, 공유 가능한 링크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는 춘천 강진구님한테 여기 날릴 테니까 한번 이 부분을 듣고 그리고는 생각을 하셔요. 그때도 내가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머리가 된다면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자, 여기 쇼츠도 내가 남겨줄게요. 짤막하게 크게 긴 내용 보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여기 짤막한 뭐 쇼츠도 1분짜리 한번 보시고 그러고는 판단을 하셔요. 예. 마만의 영상에 쇼츠 그 다음에는 동영상 라이브에 과거 뭐 제1공화국부터 해서 6공화국 그리고는 문민정권 김영삼부터 시작 그때까지 해가지고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말 실수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김대중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사회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채택을 했어요. 우리는 몰랐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는 알게 된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주의 세력을 타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직까지 종북주의 세력이 있다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뭐 과거에 통일 외쳤던 평화통일 이런 걸 외쳤던 사람은 어느 정도 종북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친북 세력도 있긴 있죠. 근데 종북은 굴종이야. 김정은한테 굴종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김정은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한번 해 보셔야죠. 이재명 의원이 되면 그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 그런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공산주의 마인드가 커요. 찾아보니까 나는 그 사람은 그런 마인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인드가 크다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나는 다른 것들은 그 문재인 씨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사는 염두 안 해둬요. 지금 현재는 이념을 보는 거예요. 이념. 어떤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이념이 있는지 그걸 본다고요. 사람 됨됨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 하나로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수 있고 자본주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자유 속에서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억압 속에 살아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계엄 선포 어쩌고 그래가지고 과거 유신 정권이나 아니면은 전두환의 군부 독재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하는데 군부 독재도 아니야. 군부 정권 그 시절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엄마 아빠가 같습니다. 같은 한 당에서 이념이 달라져 가지고 나온 거라고요. 예. 엄마 아빠가 같다고. 배가 다른 배가 아니야. 같은 배에서 한쪽은 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그거고 그다음에는 김대중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 하나로 과거 유신 정권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군사 정권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니까 종북주의 세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계엄 같지도 않은 계엄 선포를 한 거예요. 진짜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문민정부에 살고 있어요. 문민정부에서는 계엄 선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군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사지로 몰릴 걸 뻔히 아는데 뭔가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되면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주의로. 6.25가 일어나고 과거 한번 보세요. 얼마 안 있어 가지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1, 20년 지나 가지고 한 1, 20년 김영삼 때니까 한 몇십 년 지나 가지고는 김일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뭐 하자고. 우리 통일하자. 같은 민족한테 총뿌리를 겨누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군 권력에 경제를 쏟아붓는 거 아닌 것 같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뭐 김일성이 사망했죠. 병 악화로. 그분이 병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아 아무리 뭐 아팠다 하지만은 말을 꺼내놓고 한 달 만에 죽었다? 의아가 되는 거야.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은 뭐 거기도 평화통일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 김영삼 때였으니까 문민정부 아니에요. 그 시절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인 자본주의가 될 건데 그걸 원하지 않는 세력이 북한에도 있다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또 있다가는 누구?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이었잖아요. 거기는 어땠어요? 약간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죠. 그분도 조금 손을 내밀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내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때 정치계를 내가 크게 관심 있게 안 봤지만은 뉴스에 언뜻 듣기로는 그러고는 그 사람도 얼마 안 있어가 죽은 거야. 그러고는 김정은이에요. 지금 완전 독재죠, 그 사람은.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가지고는 뭔가 믹서가 되어가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야. 과거 김일성보다도 김정은이가 더 뭐 독재예요. 그러면은 평화통일을 해가지고는 먼 미래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지.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대화로의 평화통일. 그게 그렇게 과거에 부르짖으면서 평화통일을 외쳤던 그 분 누구?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한테 심판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무모하게끔 한 거예요. 본인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분을 왜 탄핵을 하려고 그래요? 예?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30대들은 지금 70대, 60대, 50대들보다도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애들은 이론적인 거 아는 거야. 깨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 그 누구야 박정희 시절의 유신 정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6.25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웠어요. 깡패도 많았고 지금 그야말로 무질서했던 거야. 질서를 잡기 위해 가지고는 누군가가 한 명 독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재 아닌 독재,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요. 그 당시 때는 자유를 외쳐서는 안 됐던 시절이에요. 물론 전두환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절에 간첩하고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는 뭐 그 시절에 있었던 새 당 있잖아요. 무슨 뭐 자유, 뭐 민주당, 뭐 통일, 무슨 당, 뭐 해가지고 세 개의 합당. 어,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 문민정부의 누구 김영삼하고 김대중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고는 김영삼은 자유민주주의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김대중이 정권을 잡았고는 그다음 노무현까지 계속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했죠. 못 느끼셨어요? 아, 체제가 왜 이렇지? 예. 뭔가 좀 이상하게 느낀 거야. 전두환 때도 없었던 이상한 룰 좋아요. 예, 룰 좋지만은, 행정구역부터 해서 이 구 나눈 것도 그렇고, 좀, 그랬다라는 거지. 예, 내가 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그게 스웨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채택을 한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음, 난 뭐라고 논할 만한 위치는 못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정치적인 이념이 있잖아요. 스웨덴은 스웨덴에 맞는 정치적 이념이 있는 거고 그 서구의 정치적 이념을 도입을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걸맞는 정치적 이념을 채택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 시대에 살 때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자유로웠죠. 예? 사유재산도 인정이 됐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분 제도를 설패를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됐을까? 일제감정기 없고 6.25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념으로 살아오게 됐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국민에 맞는 정서에 맞는 정치적 이념을 채택을 해야지. 그렇잖아. 그리고는 봐봐요. 그렇지만 결과는 일제감정기를 지나가지고는 6.25도 일어났고 북한은 소련, 대한민국은 누구? 미국이 약간의 통치도 아니고 지배도 아니지만 그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약간의 미국의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는 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민주주의라는 거에 더 큰 거야.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큰 개념이라고. 그렇게 따라가야지 선진국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스웨덴이 그래가지고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채택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거기도 세금을 많이 내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복지가 또 나름 잘 돼 있는 거야. 물론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뭐 복지 있어요. 만만해 신랑이 내가 지금 신랑이 무늬목의 신랑이지만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왜 허짓거리를 많이 했으니까 예. 뭐 코인인가 이런 걸 돈도 좀 날리고 뭐 예쁜 여자들 보면 눈도 휙 돌아가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꼬라지 비기 싫어가지고 지금 시아버님 모시고 있지만 그래도 한때 신랑이 회사 다닐 때 뭐 최고로 2020년 전까지 해가지고는 의료보험을 58만 원까지 한번 내봤어요.
그거 그렇게 냈을 때 혜택 받은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따지보면 세금이에요. 세금. 예. 그래 지금 와가지고 뭐 그 58만 원 낼 때 그 대접 복지 뭐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돈만 내는 거야. 그거 다 세금이지 뭐예요. 젊은 사람들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진짜 복지가 좋던가 내는 만큼 해가지고 복지 혜택을 받던가 그런 것도 아니야. 돈만 내는 거야. 좋으셔요 그게? 예?